성형수술은 종종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이 악몽 같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성형수술이 끔찍하게 잘못된 15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5번째, 린지 콜로시모. 플로리다 출신의 38살 여성 린지 콜로시모는 40번째 생일을 앞두고 외모를 바꾸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콜롬비아에서 뱃살 제거, 가슴 축소, 엉덩이 리프트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녀의 최악의 악몽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5시간 12분 만에 끝났지만 린지는 심한 통증과 혼란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의료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곧 더 끔찍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마비되었고 붕대 아래에 검은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의 안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의 유두 30%가 검게 변하며 괴사, 즉 피부 조직이 부상이나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죽는 상태 진단을 받았습니다. 린지의 의료 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그녀의 유두와 유선 조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감염의 징후가 그녀를 괴롭혔으며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린지는 즉시 의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세균 감염이 있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추가 교정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긴 여정 끝에 생존과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후 린지는 완벽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그녀를 어두운 길로 이끌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14번째, 미셸 윌리엄스.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코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터키를 찾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46살의 영국 여성 미셸 윌리엄스는 터키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진정제를 투여받은 미셸은 심장마비를 겪었고 이후 3시간 동안 발작이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산소 부족으로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고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런던 출신의 미셸은 터키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생활하던 중 성형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수술을 결정하자 가족들은 그녀를 응원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기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합병증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급히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셸은 터키의 한 개인 병원에서 12주 이상 혼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퇴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여러 차례의 의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어려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술을 결심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맡길 대상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3번째, 피트 번즈. 영국 밴드 데드 오어 얼라이브의 전 보컬인 피트 번즈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성형 수술에 대한 강박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트 번즈는 완벽을 추구하며 성인기를 보냈고 결국 그의 평생 저축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신 여정은 젊은 시절 코가 부러진 것을 수술로 교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진 작가들이 특정 각도로만 자신을 촬영하려는 속삭임을 듣곤 했고 그래서 코가 부러졌을 때 성형 수술이 이런 걱정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트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 300회에 달하는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한 번의 대형 수술로도 회복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당연히 그는 몇 차례의 불행한 사고를 겪었고 이는 감염을 초래하며 더 많은 교정 수술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그의 집착의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피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으로도 피트의 미적 완벽을 향한 여정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생을 마감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비범하고도 격동적인 삶의 장의 끝을 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특함을 사랑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피트 번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시간 출신의 데니스 에브너, 일명 캣맨은 컴퓨터 과학자이자 해군 베테랑으로 신체 개조에 깊은 집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23살 때 에브너는 한 샤먼으로부터 자신을 고양이로 변신시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스토킹 캣이라는 이름을 채택하고 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고양이로 변신하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은 얼굴과 몸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문신 작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는 그의 놀라운 변신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체 개조 전문가인 스티브 하워스와 셰넌 로렛과 협력한 에브너는 총 14번의 수술을 받으며 자신을 호랑이와 같은 생명체로 보이도록 개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얼굴 밑에 삽입한 임플란트, 평평하게 만든 코, 뾰족한 패션 아이콘 도나텔라 베르사체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화려하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은 주변의 모델과 셀러브리티들을 압도했으며 동시에 놀라운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나텔라는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에 집착했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오빠 지아니의 권유로 처음 머리를 밝게 염색하며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녀는 보톡스와 필러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스티브 팔릭 박사는 도나텔라가 보톡스 주사, 필러, 피부 레이저 시술 등 충격적인 수의 성형 절차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고 결과적으로 얼굴, 눈썹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녀에게 인간 밀랍인형이라는 다소 불쾌한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성형을 받으면 대중은 자연스럽게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패션 거장은 대중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매거진 인터뷰에서 도나텔라는 자연스러운 외모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성형 수술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그녀의 외모 변화에 대한 더 많은 이론을 낳았습니다. 도나텔라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머리색조차 의심하며 자연스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회의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단어는 채소와 같은 의미였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식단을 따르고 자연스러운 외모를 사랑하는 것은 베르사체가 동의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어떤 면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05년 라진 아라네싱은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펌핑 파티에서 라진은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주장하던 오닐 론 모리스에게 불법 주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유독한 엉덩이 의사로 악명 높은 모리스는 인증된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필러 대신 타이어 실런트와 시멘트를 혼합한 물질을 주입했습니다. 이 위험한 절차로 인해 그녀의 볼, 입술, 턱에는 커다란 덩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였던 라진은 단지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일부에게만 털어놓았고 그들은 그녀에게 펌핑이라는 시술을 권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라진은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지리적 제약이나 의사들의 거부로 인해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오랜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모리스는 이러한 취약한 공동체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했고 라지도 그 희생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도 테리 듀브로우 박사와 폴 나시프 박사의 치료를 통해
라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건강 위험 가능성으로 인해 초기 치료를 거부당했지만 이후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와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그들은 그녀의 볼, 턱, 입술에서 시멘트 덩어리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라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공개하며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 성형의 꿈을 품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우, 픽시 폭스. 픽시 폭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담기 위해 $12만 투자했습니다. 그녀의 영감은 만화와 디즈니 여주인공들의 곡선미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여러 차례의 변형 수술을 받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픽시 폭스는 팅커벨과 제시카 레빗처럼 보이기를 꿈꾸며 다양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코 수술, 눈꺼풀 수술, 이마 리프트, 입술과 볼필러, 4차례의 유방 수술, 브라질리언 엉덩이 리프트, 영구 화장,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된 6개의 갈비뼈 제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갈비뼈 제거 수술은 폭스에게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절차였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격을 갖춘 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이 수술이 널리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베버리 힐스의 성형외과 의사 마크 마니 박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의 위험성과 긴 회복 기간에도 불구하고 폭스는 자신의 결정을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전에는 24시간 코르셋을 착용했지만 이제는 더 작은 코르셋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16인치 허리 사이즈를 자랑하며 시간이 지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14인치 허리 사이즈를 달성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폭스는 여전히 엉덩이와 힙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밀함은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폭스는 자신의 여정이 성형수술을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꿈을 쫓고 개성을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40만 명 이상의 팔로워들은 그녀의 삶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는 사람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기 전에 망설이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카 알베스는 지난 2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수천 달러를 성형 수술에 썼고 한때는 인간 캔돌로 유명했습니다. 이 별명은 2020년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공개하기 전까지 사용되었으며 당시 그녀는 캔돌처럼 보이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제시카는 현재 런던에 살며 성형수술 애호가들을 다룬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8년에는 출연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데이팅 쇼를 진행하면서 사랑을 찾고 미래의 아이의 아빠를 찾는 전 세계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켄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쓴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 그녀가 왜 바비로 변신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전환점은 제시카가 몇 년 전 한 사진 촬영에서 여자로 분장하면서 진정한 성별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가 엉덩이와 엉덩이 임플란트, 그리고 얼굴 여성화 수술까지 받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얼굴 여성화 수술에는 턱선, 턱, 이마뼈 등을 조정하여 더욱 여성스러운 외모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태국 방콕에서 받은 성전환 수술, 특히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로 변환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이 긴 수술 과정은 제시카의 몸에서 나온 조직을 이용해 여성 생식기를 구성하는 절차였습니다. 이제 제시카는 성전환 후 완전히 만족하며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위해 이 변화가 영구적이기를 바랍니다. 조슬린 와일덴스타인. 조슬린 와일덴스타인은 우리가 모두 한 번쯤 본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뉴욕의 사회계에서 그녀는 이미 유명하며 미디어와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게 2016년 그녀는 당시 남자친구와 싸우다 가위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트럼프 월드타워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8년
조슬린은 재정적 문제로 파산을 선언했지만 그녀의 자산은 수십억 달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일덴스타인은 그 외에도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사자 여성으로 널리 알려지며 과도한 성형수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변신은 극단적인 성형수술의 위험성과 결과를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고, 결국 성형수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의 애정을 되찾으려는 잘못된 시도에서 수많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수술이 이마 리프트, 안면 리프트, 입술 주입, 턱 성형, 볼 임플란트 또는 지방 이식, 상하 에일릿 수술 등을 포함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고양이처럼 보이기 위한 수술인 켄토팩시, 그러니까 눈을 들어 올려 고양이 같은 외모를 만드는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남편은 고양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조슬린은 자신이 고양이처럼 변하면 그가 다시 그녀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에이프릴 브라운, 우리는 모두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외모를 얻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에이프릴 브라운은 그 모든 것을 위험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미용실 사장으로부터 규제되지 않은 성형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변한 그녀의 여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외모를 개선하고자 했던 에이프릴은 비공식적인 수술 전문가에게 엉덩이 주입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으나 이 선택이 끔찍한 사건의 연쇄를 초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산업용 실리콘이 사용되었고 이는 욕실 실란트와 유사한 물질이었으며 그녀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대규모 감염을 촉발시켜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갔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개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후 에이프릴은 감염된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놀라운 27번의 수술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는 지친 상태였지만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곧 그녀는 엉덩이까지 제거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염이 확산된 결과였습니다. 에이프릴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며 의족을 사용하면서 새롭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검은 시장에서의 비용 절감 성형 수술이 종종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그녀는 교훈을 얻었으며 다시는 자신의 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의 구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진해가 당신이 자는 동안 얼굴에 기어갈 거예요. 이제 오늘의 구독자 선택을 소개합니다. 한 구독자가 보내준 이미지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추측은 이 아름다운 금발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녀가 거의 알아볼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어떤 얼굴 수술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추측은 무엇인가요? 답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자 픽 해시태그와 함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 브리틱, 54살의 그녀는 몸매를 개선하기 위해 터키에서 성형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이 큰 이유였는데 영국에서 받을 비용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복부에 괴저처럼 보이는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었고 그 고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수술 전 수는 충분한 상담을 기대했지만 몸에 마킹을 하는 정도만 있을 거라 생각했을 뿐 그녀는 곧바로 수술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난 그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복부는 검게 변하고 염증이 생겨 담당 의사조차 놀랄 정도였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수는 NHS의 도움을 받아 수술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했습니다. 감염되고 염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교정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힘든 회복 과정에서 그녀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는 1년 이상 걸려야 완치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도 불량한 수술로
불규칙한 흉터와 비정상적인 모양을 남기며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2번 다시 해외에서 수술을 받지 말라고 다짐했습니다. 낮은 비용에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삶을 바꿀 수 있는 합병증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형 수술이 잘못되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얼리티 TV 스타 패러 아브라함은 틴맘 오지에서의 출연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성형 수술 경험에 대해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그녀가 공유한 셀카는 팬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한 패러의 모습은 매우 부드러워 보였고 뺨과 입술은 눈에 띄게 통통해 보였습니다. 이 이미지가 틴맘 레딧 커뮤니티에 올라가자 일부 팬들은 패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댓글러는 처음 코 수술만 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본래 자연스럽게 아름다웠다며 후회를 나타냈고 다른 댓글러는 모든 수술을 받기 전에 그녀가 더 멋졌었다고 말했습니다. 패러는 2009년 MTV의 She-Buk and Pregnant의 첫 등장 이후 그녀의 성형 수술 여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녀는 2010년에 가슴 확대 수술, 2013년에 코 수술과 턱 임플란트를 포함해 다양한 입술과 엉덩이 주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팬들의 엇갈린 반응에도 불구하고 패러는 변형된 외모에 대해 자주 만족감을 표현해왔습니다. 2022년 8월 패러가 딸과 함께 토르티아 챌린지에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영상이 큰 관심을 끌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얼굴에 변화가 있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셀럽들은 종종 얼굴에 변화를 겪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현재까지 패러는 최근에 추가적인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셀럽들이라면 결코 그들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성형 수술이 잘못되면서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리 페어베언의 경험은 웃음 주름을 없애려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국 레스터 출신인 바리는 처음에는 웃음 주름으로 알려진 코와 입 사이의 주름에 필러 주사를 맞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연쇄적인 사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필러 주사는 바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었고 이로 인해 그는 두 번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주사에서 의사는 실수로 동맥을 찔렀고 처음에는 그 사건을 가볍게 여겼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바리의 얼굴은 실패한 수술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이 강한 고통을 느꼈고 놀라운 변색을 겪었습니다. 그의 코 오른쪽은 검고 파랗게 변해 있는 모습이었고 이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음에도 바리는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서 상황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코의 피부 세포가 죽어가고 있었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부 이식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코는 영구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바리의 이야기는 사고로 가득 찬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카다시안 가족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하려 했습니다. 비슷한 입술을 갖기 위해 유행을 따르려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레이첼 크나피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병뚜껑을 이용해 입술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레이첼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9살의 나이로 레이첼은 인스타그램 광고에 유혹되어 보톡스와 필러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20파운드라는 저렴한 비용의 필러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은 그녀에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그녀의 삶을 바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레이첼의 위십술에 있는 흉터를 치료하려던 미용사가 실수로 동맥에 필러를 주입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합병증을 일으켰습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혈관에 물질을 주입하는 일이 결코 잘 될 리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레이첼은 입술에서 심한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공포에 질린 채 그녀의 입술이 정상 크기의 4배로 부풀어 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입술이 코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레이첼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의료진들은 그녀의 극단적인 반응을 처음 보았다는 듯 끊임없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사들은 필러가 동맥에 주입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동의한 한 가지 결정은 필러를 제거하지 않으면 입술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고통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첼은 잘못 주입된 필러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길고 고통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무서운 경험 후 레이첼은 아무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미용 수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미용 시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영국 총리가 자격 없는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노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으려 합니다. 28살의 여성 홀리 맥컬럭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유방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위해 터키로 여행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얼굴들이 등장했으며 그들은 모두 수술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홀리는 그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불행한 이야기를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홀리는 유방 임플란트 수술과 해외에서의 숙소를 포함한 비용으로 $3,500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고급 리트리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경험은 끔찍한 경험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깨어났을 때 가슴이 비대칭이었고 충격적으로 임플란트가 피부를 뚫고 나오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게다가 임플란트 크기 때문에 고통도 심각했습니다. 곧 의사들은 즉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늘어진 피부만 남게 되었고 수술 전 상담에서 원하는 임플란트 크기에 대한 조언은 없었습니다. 홀리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 후 자신의 상태를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 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의심이 있었지만 너무 불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홀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진정제를 맞고 번역 앱을 통해 간호사들과 의사소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2019년 1월 홀리는 두 번째 수술에서 더 작은 임플란트를 선택했지만 곧 심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홀리는 회복 중에 수술 부위에 7cm 크기의 구멍이 생겼고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병원에 급히 실려갔고 의사들은 그녀의 수술 부위에 큰 물집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피부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수술 부위는 변색된 고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홀리는 지역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받으며 며칠을 보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상처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결국 다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플란트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NHS 웹사이트는 사람들에게 미용 시술을 약속하는 리트리트를 예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겪고 나서야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